이야기할 내용은 명제예요. 자, 명제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수학에서 얘기하는 문장을 읽는 방법을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일단 기본적으로 명제라고 하는 녀석은 수학은 기본적으로 정의하고 그 정의에 의해서 나타나는 약속들로 이루어진 학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명제라고 하는 녀석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두 가지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첫 번째, 문장의 형식.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진리집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개념이 있는데, 그 진리집합과 문장의 형식을 연결시키는 개념만 조금 잡아주시면 돼. 자, 먼저 첫 번째, 명제는 P이면 Q이다라는 형식을 가지고 있고, 주어진 문장의 참과 거짓을 명확하게 구분지을 수 있으면 우리는 그 문장을 모두 다 명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영이는 잘생겼다. 서영이는 잘생겼다.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명확한 거짓이니? 그럼 명제야. 명확한 참이니? 그럼 명제야. 그런데 참인지 거짓인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 원래는 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들도 명제의 범주 안에 포함시키는데, 너네들 머릿속에서 명제라고 하는 녀석은 뭐냐면 이 문장이 참인지 거짓인지가 명확해야 돼. 근데 우리가 그 거짓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서 이 부분이 명확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거짓이면 모든 상황에 맞춰서 다 거짓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맞고 어떤 경우에는 틀리는 경우가 있다라고 한다면 수학에서는 그 문장을 거짓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즉, 주어진 명제가 참이면 얘는 어떤 상황에서도 다 항상 참이 되는 경우만 우리 참이라고 얘기를 하자. 오케이? 그런데 100만 가지에서 참인데 딱 한 가지에서만 거짓이 나타나게 되면 그 문장은 통째로 거짓이라고 얘기를 하자. 그래서 명제는 여러분들이 우선 첫 번째, P이면 Q이다. 얘를 가정이라고 부를 거고요. 이 부분에 들어가는 녀석을 결론이라고 부를 건데, 이 가정과 결론에 의해서 구성되어진 문장 가운데 참이다, 거짓이다의 판단이 명확한 문장을 우리는 명제라고 합시다. 오케이? 이 부분까지는 특별하게 어려울 거는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명제를 구성하는 녀석 가운데 이 가정에 해당하는 P라고 하는 녀석과 결론에 해당하는 Q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 조금 내용을 뛰어넘을게. 2는 짝수이다.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참이죠? 그쵸? 뭘 예를 들까? 너 요즘 좋아하는 애 누구 있니? 나 빼고. 없어? 그러면 안 되는데. 잠깐. 소수는 홀수이다. 참이니 거짓이니? 거짓이죠. 왜? 2라는 짝수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이 이 명제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가정에 해당하는 부분에 있는 조건과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에 있는 조건들을 보시게 되면 이 가정에 해당하는 녀석들을 가지고 하나의 모임을 만들 수 있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집합이라는 개념으로. 그러면 2라고 하는 녀석이니까 2라는 녀석이 들어가 있는 어떤 집합 하나를 만들자. 그리고 짝수라고 하는 녀석이 주어져 있으니까 짝수가 들어가 있는 어떤 집합을 만들자.
그러면 이 2라고 하는 녀석은 짝수라고 하는 집합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의 원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2라고 하는 수는 짝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명제의 형식을 가지고 만드는 문장들 같은 경우에서 P이면 Q이다라는 문장이 참이다라는 걸 인식하는 과정 중에서도 P에 해당하는 녀석이 Q에 해당하는 녀석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우리는 P이면 Q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누구 공부 되게 잘해. 우리 옆집에는 공부 되게 잘해. 걔 몇 등 하는데? 우리 학교에서 한 100등? 그래도 한 10등 안에는 들어야, 20등 안에는 들어야 공부 좀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그치? 10등 안에는 들어야, 20등 안에는 들어야 공부 좀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치? 걔 진짜 잘생겼어. 걔 진짜 예뻐. 방송국에서 연예인 활동할 수 있을 정도로 예뻐. 그럼 연예인 활동할 수 있는 뭐 연습생이 됐든 뭐가 됐든 SM 안에 들어가 있던 YG에 들어가 있던 뭐 어디에 들어가 있던, 그치? 그러면 이 명제의 참거짓이라고 하는 녀석은, 명제의 참거짓이라고 하는 녀석에서는 뭐냐면, 내가 가정에 해당하는 녀석들을 하나의 집합처럼 만들었을 때 그 집합 안에 있는 모든 원소가 결론에 해당하는 원소들을 가지고 집합을 만들었을 때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관계. 솔직히 이게 문장의 참거짓을 따지기에는 제일 좋거든. 포함되어 있는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조건들을 잘 보셔야 되는데, 이 소수라고 하는 녀석은 내가 집합을 만들게 되면 2, 3, 5, 7, 뿅뿅뿅. 홀수라는 집합을 만들게 되면 그럼 이 P라고 하는, 즉 소수라고 하는 녀석을 가지고 하나의 집합을 만들었을 때 그 안에 있는 원소 중에 Q에 포함되지 않는 원소가 존재하면 우리는 P면 Q이다 라는 게 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없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명제라고 하는 녀석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문장 형식이 P이면 Q이다. 주어진 녀석을 바꿔서 헷갈리게 만들 수도 있어. Q이다, P이면. 그치? 그런데 주어진 가정에 해당하는 녀석은 이면이라는 놈이 붙어 있고 결론에 해당하는 녀석은 이다라는 녀석이 붙어 있다. 그러면 이때 이 가정에 해당하는 녀석들을 가지고 집합을 만들고 결론에 해당하는 녀석을 가지고 집합을 만들었을 때 가정에 해당하는 모든 원소들이 결론에 해당하는 모든 원소 집합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면 우리는 P이면 Q이다가 참입니다. truth, 뭐 false. 혹은 P이면 Q가 참입니다. 두 줄로서 주어진 명제의 참을 나타낼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명제는 참과 거짓이 명확한 문장이야. 참이어도 명제고 거짓이어도 명제야. 그런데 참과 거짓이 명확하지 않으면 그 녀석을 우리는 명제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 고등학교 교육과정 안에서는. 오케이? 자, 그러면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P이면 Q이다라고 하는 어떤 명제가 참이 돼버리면 우리는 이 P에 해당하는 녀석을 가지고 하나의 집합을 만들 수 있다 그랬어요. 조건 P를 만족시키는 원소들의 모임. 다음, 조건 Q를 만족시키는 원소들의 모임. 그러면 우리 옆집에는 공부 좀 잘해. 그래? 어느 정도 하는데 10등 안에, 20등 안에는 들어야지. 따라서 주어진 명제가 참이 된다라고 하면 이 가정에 해당하는, 가정의 조건에 해당하는 녀석을 만족시키는 원소들이
결론에 해당하는 원소들로 만들어진 집합 안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이 라지 P, 라지 Q로 만들어지는 이 집합들을 각각 조건 PQ의 진리 집합이라고 부를 거예요. 요거 조금 말이 어렵네요. 진리 집합.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키는 원소들의 모임. 어렵게 생각하지 마.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나 있는 집합을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서 확인한다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돼. 그래서 진리 집합이라고 하는 용어가 조금 어려울 거예요. 자, 다시 명제는 가정과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는 문장입니다. 따라서 이 가정에 해당하는 녀석, 결론에 해당하는 녀석은 우리가 얘네들을 앞으로 조건이라고 부르게 될 건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서는 서로 자리를 바꿀 수도 있고 반대로 나타낼 수도 있고, 그럼 P면 Q이다가 참인지 거짓인지 명확하게 나타나는 문장을 우리는 명제라고 얘기를 할 거고, 이때 명제가 참이 되는 경우에는 P이면 Q이다 화살표로 나타낼 거야. 그래서 옆에다 참입니다 라고 표시해 주시거나, 혹은 주어진 화살표를 두 줄로 써주는 거죠. 두 줄로 써주면 P이면 Q이다가 참이구나. 그리고 P라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원소들의 집합, Q라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원소들의 집합을 만들었을 때 P가 Q에 포함되는 이 관계를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녀석 같은 경우는 뒤쪽에서 조금 나오는 내용이기는 한데, 일단 명제에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잡아줘야 할 형식 정도로 봐주시면 될 거예요. 요거 표기하는 건 뒤쪽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40쪽으로 가볼게요. 자, 개념 1번에서 보시게 되면 먼저 첫 번째 괄호에서 명제, 교재에서 몇 개 내용들 체크를 조금 할게. 1번 괄호에서 명제, 참 또는 거짓을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 다음 두 번째 명제의 부정. 얘들아, 부정은 어떻게 하자고? 아니다. 그치? 부정은 그냥 아니다야. 잘생겼어? 부정은 못생겼다가 아니라 잘생기지 않았다야. 오케이? 키가 커? 부정은 키가 작다가 아니라 키가 크지 않다야. 오케이? 3의 배수야? 3의 배수가 아니다. 그런 식으로 먼저 부정을 잡아. 그래서 명제라고 하는 녀석은 크게 이 부정이라고 하는 녀석을 조금 치밀하게 들어가게 되면 두 가지 형태로 부정을 얘기를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이 교재에서 두 번째 괄호에서 나타난 명제의 부정이라고 하는 부분에 보시면 P가 아니다라고 되어 있죠. 그쵸? 그때 그 밑에다가 P의 여집합을 구한다라고 써주세요. 자, 두 번째 괄호 P가 아니다. P의 여집합을 구한다. 그러면 P가 아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P라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진리집합이 만들어질 수 있죠. 그쵸? 그럼 P가 아니다는 그 녀석의 여집합을 구한다는 얘기야. 맞아요? 그런데 이 여집합이라고 하는 녀석은 집합에서 쓰는 기호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우리 명제 쪽에서는 어떤 주어진 조건이라고 하는 녀석을 부정하게 되는 경우에는 얘를 물결 무늬를 앞에다 놓고 이렇게 써줄 거예요. 얘를 우리는 앞으로 not이라고 읽을 거야. not P. 그럼 not P가 붙어 있으면 그 조건을 부정한다. 그 조건을 만족시키는 집합의 여집합을 구한다. 그 개념으로 끌고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세 번째 괄호에서 두 번째 동그라미만 먼저 봅시다. 부정의 부정은 뭐였죠? 긍정.
따라서 어떤 명제를 부정한 다음 그 녀석을 다시 부정한다는 건 바로 그 명제가 바로 나온다. 그래서 부정의 부정은 긍정. 다시 한번 얘기하자. 어떤 집합의 여집합은 그 자신. 요거하고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개념 2번으로 가볼게요. 정의, 증명, 정리라고 하는 녀석 세 가지로 나타나 있는데 정의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가 뭔지 아세요? 세 변 중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을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는 삼각형을 판단을 할 때 삼각형의 세 각 중 두 각의 크기가 같으면 걔도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얘기를 해. 그럼 두 각의 크기가 같은 것도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가 될 수 있을까? 정확하게 구분 지으면 두 각의 크기가 같은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는 건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등변 삼각형의 정리 중에 하나예요. 엄밀하게 구분을 하게 되면 오케이? 그래서 정의라고 하는 녀석하고 그 정의에 의해서 유도되고 도출된 성질이라고 하는 녀석을 정리라는 개념으로 잡자. 요걸 엄밀하게 구분짓지는 않을 거야. 그냥 정의하고 정리, 정의라고 하는 녀석이 따로 정해질 수 있겠구나 정도만 인정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증명. 정의를 이용해서 혹은 정리를 이용해서 어떤 사실이 참임을 밝히는 과정을 증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명제단원에서 증명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서 공부를 하셔야 돼. 증명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직접 증명, 그 다음에 대우 명제를 이용한 증명, 그 다음 귀류법이라고 하는 세 가지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 얘네들이 아마 논리적으로 그 내용들을 파악하는 게 조금 힘들 거예요. 그 부분 신경 써주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 개념 3번 쪽으로 넘어와서 조건은 1번 괄호에서 나타나는 조건은 그냥 집합에서 우리가 조건 제시법으로 그 집합의 원소를 나타낸다 정도로만 기억합시다. 다음 조건의 부정, 여집합. 다음 진리집합이라고 하는 건 아까 설명했죠. 어떤 특정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원소들의 모임 정도로만 집어주시면 되고 40쪽, 41쪽은 앞으로 보지 마세요. 자, 대표 유형 1번 보시게 되면 명제의 참 거짓을 판단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냥 이쪽은 가볍게만 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맞으면 맞았다, 틀리면 틀렸다. 자, X는 정수이다. 명제인가 아닌가? X가 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쵸? 그래서 얘는 일단 명제가 아니라고 할게. 다음 두 번째, 소수는 홀수이다. 거짓이죠. 그쵸? 자, 소수는 홀수이다가 거짓임을 밝히는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소수라는 건 말이야 그 중에 2가 있어. 근데 얘는 짝수야. 이걸 뭐라고 불러? 앞으로 반예라고 얘기를 할 거야. 누군가가 주장을 할 때 그 주장을 무력화시키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예 하나 들어주는 거죠. 넌 왜 그렇게 게으르고 막 집에 청소도 안 하고 막 엄마들이 잔소리 막 하잖아. 그러다가 엄마도 지난번에 한번 늦잠 자서 늦었잖아 우리. 그럼 엄마가 할 말이 없어지죠. 그쵸? 다들 착하구나. 안 덤비는구나. 자, 어떤 문장이라고 하는 녀석이 거짓이다라고 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건 반예예요. 딱 한 개의 예만 가지고 그 문장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거짓임을 밝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반예를 드는 게 제일 좋고, 그 얘기는 너네들이 명제 쪽에서 거짓임을 밝히는 반예라고 하는 녀석을 교과서에서 나오는 대로 혹은 여러분들이 보는 교재대로 기억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소수가 홀수이다. 거짓이야. 왜? 2는 짝수잖아요. 오케이?
다음 세 번째. 현충일은 6월 6일이다. 참이죠. 다음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4는 0보다 작거나 같다. x가 뭔지에 따라서 다르죠. 그쵸? 그래서 얘네들은 일단 교육과정 안에서는 명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게요. 자, 넘어가서요. 대표 유형 2번. 조건의 진리집합을 구하는 부분의 문제거든. 그런데 이 조건의 진리집합을 구하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집합에서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나 있는 집합의 원소를 구해보는 것과 똑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굳이 따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단 대표형 2번에 1번에 보시면 not q가 있다. not q는 뭘로 보자? q 맞지? q 맞네. q의 여집합. 다음 두 번째 p 또는 q라고 하는 조건이 있다. 그럼 이때 이 녀석은 우리 뭘로 보자? p와 q의 합집합으로 바꿔보자. 다음 세 번째 not p 그리고 q. 그럼 여기서 not p는 p의 여집합, 그리고는 교집합, q는 라지 q. p의 여집합과 q의 교집합. 그럼 얘는 q 교집합 p의 여집합으로 바꿔도 되니까 q와 p의 차집합을 찾으라는 거하고 똑같겠네. 벤 다이어그램 그려놓고 해당하는 영역에 있는 원소들 뭔지 나열해 보는 거야. 알았지? 그 부분에 대한 연습까지 해서 43쪽까지 부탁드릴게요. 자, 넘어갈게요. 44쪽. 자, 앞에서 기본적으로 설명은 다 한 내용입니다. 체크만 하고 넘어갈게요. 명제라고 하는 녀석은 가정과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것을 명확하게 구분 지을 수 있는 문장 또는 식을 명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가정에 해당하는 녀석은 일반적으로 P이면 Q이다. 이 녀석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잘 밝혀야 돼. 그런데 주어진 문장이 참이면 P이면 Q이다가 참. 이건 내 표기야. 두 번째는 Q이다는 참. 다음 조건 P를 만족시키는 진리집합과 조건 Q를 만족시키는 진리집합 중에 포함돼 버리면 주어진 명제는 참이다. 요거를 한 세트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한 세트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요거 잡아줄 거야. 다음 두 번째, P이면 Q이다가 거짓인 경우, 어떤 명제가 거짓인 경우, 이 경우는 P가 Q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러면 P라고 하는 집합과 Q라고 하는 집합이 이와 같은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 이 Q 안에 포함되지 못하는 원소가 집합 P에 존재하게 되는데, 이 빨간색 영역에 놓여있는 원소들을 우리가 앞으로 반예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명제를 뒤쪽에 증명 문제들과 연관시켜서 니들이 잡아줘야 할 포인트를 본자면, 참이면 P와 Q 사이의 포함관계, 혹은 문장 자체에서도 직접적으로 읽어낼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 그런데 그게 애매하다 싶으면 포함관계. 오케이? 그리고 어떤 명제가 거짓이면 그 명제가 거짓이 되는 반예. 요거 두 가지가 여러분들이 명제 공부에서의 포인트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됐어요? 넘어갈게요. 휙! 잠깐, 요거만 저기 그 44쪽 빈칸에다가 요것만 좀 묶어서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갈까?
자, 지금 얘기를 할 건 모든이라는 표현과 어떤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문장을 읽어내는 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거 all과 some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어떤이라고 하는 게 영어에서는 some과 그 다음에 and이라고 하는 두 가지 용어를 쓴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some이라고 하는 녀석은 조금 더 긍정적인 의미, 뭔가 특출난 의미, 그리고 and이라고 하는 녀석은 진짜 말 같지도 않은, 그래서 some과 and이라고, something과 anything이라고 하는 녀석에서 anything이라고 하는 건 정말 하찮은 것들에 대한 어떤, something이라고 하는 녀석은 뭔가 중요한, 그래서 썸을 탄다고 하나봐. 웃자고 한 얘기인데 재미는 없죠, 그쵸? 좋아. 자, 그러면 어떤이라고 하는 녀석은 뭔가 특별한 놈이라고 생각하자. 모든이라고 하는 건 전체 다야. 요즘 여러분들 그러지 않겠지만 선생님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담임 선생님이 갑자기 쉬는 시간 딱 끝나자마자 갑자기 문을 박차고 빡 들어와서 남자 고등학교였거든. 어떤 놈의 새끼가 화장실에서 담배 피웠어. 그럼 여기 갑자기 이제 쫙 하지. 그럼 거기서 우리의 반응은 뭐야? 제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담임의 말은 참이 돼버리는 거지. 제요. 썸. 소중한 누군가 하나. 네가 잡혀가야 내가 안 잡혀간다라고 하는 제요. 그럼 담임 말이 참이지. 어떤 놈이 화장실에서 담배 폈어. 선생님, 저희 반에선 누구도 담배를 피지 않습니다. 모두 담배를 피지 않습니다. 그럼 누군가가 어떤이라고 하는 문장을 가지고 너희들한테 주장을 했을 때 그 녀석에 대해서 참이 되도록 하려면 한 놈만 잡아주면 돼. 그치? 단 하나. 2명 이상, 3명 이상, 4개 이상, 5개 이상 모두 다 필요 없어. 단 하나만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켜도 그 문장은 참이 돼버려. 그런데 어떤이라고 하는 단어로 누군가가 너네들한테 뭔가 주장을 했을 때 그 문장을 거짓으로 만들려면 모두 아니다라는 표현을 써야 돼. 오케이? 자, 그래서 명제라고 하는 녀석에서 우리가 부정을 하는 경우에서 실제 P이면 Q이다의 부정이라고 하는 녀석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부정이라고 하는 녀석은 아니다가 붙는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P이면 Q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주어진 명제를 부정한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단 모든이라고 하는 녀석이 들어가 있으면 어떤으로 바꾸어서 부정을 해주면 되고, 어떤이라고 하는 용어가 들어가 있으면 모든으로 바꾸어서 부정을 해주면 돼. 자, 모든과 어떤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신경 써야 될 게 하나가 더 생긴다고 생각하자. 서준이는 잘생겼다. 부정을 하면 서준이는 잘생기지 않았다. 오케이? 그런데 어떤 서준이는 잘생겼다. 서준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많지 않니? 박서준도 있고, 그치? 또 있나? 내가 아는 최서준도 있고, 그치? 모든 서준이는 잘생겼다. 그럼 우리가 부정을 할 때는 모든 서준이는 잘생기지 않았다가 아니라 한 가지만 더 바꾸자. 모든을 어떤 서준이는 잘생기지 않았다. 그거 하나만 더 신경 써주자고. 그 얘기가 45쪽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돼버려요. 명제를 부정을 하게 되면 결국은 무엇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이 붙는다고. 근데 모든과 어떤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모든을 어떤으로 바꾼 다음 부정해주고 어떤은 모든으로 바꾸어서 부정을 해주자.
자, 그럼 먼저 확인 3번 문제 볼게요. 확인 3번. 체크만 할 거야.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 더하기 6x 플러스 12는 0보다 크다. 뭐 참거짓을 밝히는 건 나중에 보고 이걸 거짓으로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 거야. 자, 거짓이래. 부정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만 할 거야. 첫 번째, 모든 실수 x니까 이 녀석을 어떤 실수 x에 대해 x제곱 더하기 6x 플러스 12는 0보다 크지 않다. 크지 않다를 우리는 작거나 같다로 바꿔 쓸 수 있죠. 그쵸? 그래서 작거나 같다. 자,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요거 판별식 쓰면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되면서 음수가 돼버리거든? 그래서 주어진 녀석은 이렇게 X축에 이렇게 떠있는 그래프가 돼버려. 그럼 이 녀석의 함수값이 X축과 만나거나 아래쪽으로 가는 녀석이 있니? 없죠. 어떤 실수도 이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죠. 그래서 얘는 거짓이야. 그럼 물어볼게. 이 문장은 모든 실수 x에 대해 x제곱 더하기 6x 플러스 12가 이다라는 문장을 부정했죠. 그쵸? 자, 부정한 문장이 거짓이면 원래 문장은 뭐여야 돼요? 참이어야 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참인 녀석을 부정을 했더니 거짓이 됐어. 그러면 원래 문장은 뭐여야 돼? 참이어야 되겠지. 그럼 부정을 했더니 참이 됐어. 그치? 맞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부정을 한다는 얘기는 그 반대 상황을 찾는, 반대 상황이라고 하는 표현이 되게 뭐라 그럴지 위험하기는 한데, 부정을 한다는 건 말 그대로 여집합을 구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우리가 어떤 문장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밝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 참 아니면 거짓. 그치? 참이 아니면 거짓이면 되는 거고, 거짓이 아니면 참이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어떤 명제를 부정을 할 때 이 참, 거짓, 얘를 우리는 명제의 진리값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진리값이라고 하는 녀석이 서로 반대로 나타난다는 사실 정도 기억해 주시면 돼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모르겠니? 어디서부터? 잘 이해 안 돼? 네, 미안. 자, 다음 두 번째 문제 볼게.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이 마이너스 4보다 작다. 자,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이 마이너스 4보다 작다. 실수 중에 제곱해서 마이너스 4보다 작은 수 나올 수 있나요? 없죠. 실수는 무조건 제곱하면 0 아니면 그보다 큰 수야. 그치? 그럼 얘가 어떤 실수라고 얘기를 했어도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키는 놈은 한 띠끌이도 없기 때문에 이 문장은 거짓이야. 자, 그럼 주어진 녀석을 부정하자. 그럼 어떤을 뭘로 바꿀까? 어떤을 모든으로 바꾸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라고 되어 있죠. 작지 않다. 뭘로 바꾸면 돼? 크거나 같다. 그래서 x제곱은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 얘는 참이 돼버리는 거죠. 부정한 문장들 사이에서는 기본적으로 진리값이 정반대로 바뀌어야 돼요. 오케이? 자, 다음 확인 4번 문제 볼게요. 45쪽에 오른쪽 밑에 보시게 되면 문장 한번 읽어보세요.
먼저 첫 번째,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면 0이 나오는 거고 양수나 음수는 제곱하면 0보다 큰 값이 나와 버리니까 이 녀석은 참이 돼 버리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주어진 문장을 부정하면 어떤 실수 x에 대해 x의 제곱은 보다 작다. 거짓. 부정한다는 건 무엇이 아니다라는 걸 붙여준다라고 생각하면 돼. 대신 우리는 항상 니네들이 문장을 부정하는 습관을 들이게 되면 항상 서술어에 해당하는 쪽을 반대로 바꾼단 말이야. 아, 쟤는 잘생겼어. 아니야, 쟤는 잘생기지 않았어. 쟤는 공부를 잘해. 아니야, 쟤는 공부를 잘하지 못해. 잘하지 않아. 그치? 그게 부정이야. 명제에서는.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얘가 x 더하기 2는 7, 2다. 이 뒤에 있는 결론을 만족시키는 x는 5밖에 없죠. 그쵸? 5 하나밖에 없죠. 그쵸? 실수가 무수히 많은 가운데서 그 중에 딱 하나. 근데 그게 어떠냐? 그럼 맨 참이지 뭐. 모든 실수 x에 대해 x 더하기 2와 2다. 그럼 여기서 모든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문장에서도 단 하나라도 성립하지 않는다면 주어진 문장은 거짓이 돼버리는 거지. 그럼 어떤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단 한 개만이라도 성립하면 참이 되는 거고, 모든이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단 한 개만이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거짓이 되는 거지. 그럼 어떤과 모든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단 한 개의 반례에 해당하는 녀석을 발견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게 이 명제를 골치 아프게 만들게 되고, 그 반례라고 하는 녀석을 명제라는 범위 안에서만 얘기를 하게 되면 어렵지 않은데, 이 명제가 얘기하는 건 처음에 얘기를 했듯이 너희들이 여태까지 배웠던 모든 수학적 지식들을 다 갖다 써먹을 거야.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의 성질들, 중학교 때 배웠던 수의 성질들, 앞에서 배웠던 수의 성질들 다 갖다 써먹을 거란 얘기야. 그래서 나오는 문장 하나하나마다 꼼꼼하게 잘 좀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대표형 2번 문제 볼게요. 대표형 2번에서 우리가 명제의 참거짓이라고 하는 녀석을 집합의 포함관계와 연관시켜서 끌고 가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2번에서는 뭐라고 주어져 있냐면 not P이면 Q이다가 참이야. 이 녀석이 참이야. 그럼 not P라고 하는 녀석은 뭘로 바꿀까? P의 여집합. Q라고 하는 녀석은 뭘로 바꿀까? Q. 주어진 명제가 참이니까 이렇게 나타낼 거야. 자,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 혼돈이 오기 시작해. 잠깐, P의 여집합하고 Q? 그러면 P라고 하는 녀석을 그리고 그 다음에 P의 여집합을 Q가 포함시켜야 돼. 되게 헷갈리는데, 그치? 맞아요? 이와 같이 여집합이 포함되어 있는 포함 관계를 따지실 때는요, 그냥 집합 자체를 P의 여집합으로 잡으세요. 그러면 이 밖에 있는 녀석들은 뭐가 돼요? P의 여집합이 아닌 놈들이 되죠. 그럼 이 녀석의 밖에 있는 녀석은 P가 돼버리는 거야. P의 여집합이 포함되어 있는 집합의 포함 관계가 나타나게 되면 P를 그리고 그 녀석을 가지고 여집합을 표현하려 하지 마시고 그냥 P의 여집합을 하나의 묶음으로 보자.
그리고 Q가 얘를 포함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릴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P의 여집합은 Q에 포함되어 있다. 참이죠. 두 번째, Q의 여집합. 자, Q의 여집합은 어디야? 여기죠. 그 다음에 뭐야? P. P가 어디야? P의 여집합. 파란색으로 색칠하는 부분이죠. 그쵸? 그러면 P라고 하는 파란색으로 색칠된 부분은 Q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빨간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2번도 참이에요. 다음 세 번째, P와 Q의 합집합. Q는 얘야. P는 얘고. 그치? 그럼 P와 Q의 합집합은 전체 집합이 돼버리겠네. 네 번째, P와 Q의 교집합. P와 Q의 교집합이라고 하는 녀석은 여기서 조금 헷갈리실 텐데, P와 Q의 교집합이라고 하는 녀석은 P의 여집합과 Q라고 하는 녀석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이 부분이 P와 Q의 교집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P와 Q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다라고 하는 건 거짓이 돼버리는 거고, P와 Q의 여집합의 교집합은 P에서 Q의 여집합을 빼란 얘기죠. P에서 Q의 여집합을 빼란 얘기죠. 아니, P에서 Q를 빼는 거지. P 파란색 부분에서 Q 빨간색 부분을 빼라는 얘기죠. 어이씨, 이렇게 헷갈리냐. P에서 Q를 빼는 경우니까 파란색 부분에서 안에 거 빼버리는 경우니까 바깥쪽 Q의 여집합. 이렇게 찾아낼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거짓하는 부분들은 뒤에 가서 또 한 가지 더 저기 얘기할 게 있으니까 그걸로 접근시키면 돼.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 보실 거냐면은요, 유제 5번 문제 한번 해볼게요. 포함관계 잘 잡아주셔야 돼. 집합에서 명제하고 연관된다고 생각하시면 돼. 먼저 첫 번째, P하고 Q의 교집합을 구했더니 Q가 나왔더라. 그럼 얘는 P라고 하는 녀석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그 안에 Q라고 하는 녀석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거든. 그 다음에 P와 R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그럼 R이라고 하는 녀석은 P와 만나는 부분들이 없으니까 이 세 집합의 포함관계라고 하는 녀석은 이렇게 그려놓을 수 있게 돼버려. 짠. 첫 번째, P면 not R이다. 집합 P가 R의 여집합에 포함되어 있는가? 눈으로 보이는 거죠, 그쵸? 다음 두 번째, Q면 P이다. Q가 P에 포함되어 있는가? 그쵸? 다음 세 번째, not Q이면 not P이다.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에 포함되어 있는가?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 아이고, 요거 거짓이네요. 다음 네 번째, R이면 not P. R이 P의 여집합에 포함되어 있는가? 다섯 번째, R이면 not Q. R이 Q의 여집합에 포함되어 있는가? 이해돼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명제라고 하는 녀석을 참거짓을 따지는 도구하나를 잡아낼 거예요. 명제의 참거짓을 따지는 경우는 크게 문장을 가지고 따지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애매한 경우에는 집합의 포함관계로 접근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 잡아주시면 돼. 자, 넘어가 볼까요?
48쪽의 대표 유형 3번은 부등식 그려서 두 집합의 포함관계 따지는 부분이니까 연습 한번 해보시면 될 거예요. 명집합하고 똑같은 부분이 되고, 특히 저기 대표 유형 4번 쪽에서는요, 모든과 어떤이 들어가 있을 때 그 문장의 거짓 잡아내는 거, 저거 잘 기억 좀 해주세요. 넘어갑시다. 명제 사이의 관계로 갈게요. 오늘은 저기 55쪽까지만 볼 거예요. 55쪽까지만 보고, 그 다음에, 잠깐만. 뒤에 연습 문제는 64, 65쪽만 봅시다. 64, 65쪽까지만 봅시다. 55쪽하고, 짠. 자, 명제 사이의 관계. 자, 여기서 얘기할 게 뭐냐면,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이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어떻게 써먹는지에 대한 얘기를 할 거거든? 근데, 솔직히, 나도 필요 조건하고 충분 조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겁니다라고 니들한테 설명하기가 되게 힘들더라고. 그래서 이것저것 예를 갖다 붙이고 뭐를 막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여기서도 기본적인 틀이라고 하는 걸 조금 던져줄 거야. 그 틀에 맞추어서 문장을 해석하는 방법을 조금 연습을 좀 해줘. 자, 명제라고 하는 녀석은 기본적으로 P라는 가정과 Q라고 하는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P면 Q이다. 그런데 P에 해당하는 녀석은 어떤 수학적인 조건인 상황인 거거든. 그 조건이라고 하는 녀석이 항상 가정에만 들어갈 수 있고 항상 결론에만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야. 짝수라는 조건이 짝수이면 무엇이다라는 걸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무엇이면 짝수이다라고 만들 수도 있는 거야. 단지 우리는 이면이다라고 하는 형식을 가지고 P라고 하는 조건과 Q라고 하는 조건을 이면이다라고 하는 녀석으로 꾸며서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을 만들어 놓은 것 뿐인 거지. 그러면 뭐 코딩 뭐 어쩌고저쩌고와 같이 수없이 많은 여러 개의 조건이라고 하는 녀석을 하나 골라서 하나는 가정 쪽에, 하나는 결론 쪽에 꼽아 놓을 수도 있고, 이 녀석들의 자리를 살짝 바꾸어서 결론이었던 게 가정으로 갈 수도 있고, 가정이었던 조건들이 결론으로도 갈 수 있다라는 것만 잡자고. 그러면 어떤 하나의 명제 P면 Q라고 하는 녀석이 주어져 있을 때, 이때 이 가정과 결론에 해당하는 조건들의 위치를 서로 바꿀 거예요. 그걸 Q이면 P다라고 하는 명제를 만들어 보는 거지. 2는 소수이다. 아, 이게 좋겠다. 소수는 홀수이다. 그치? 홀수이면 소수이다. 둘 다 문장을 만들 수는 있죠? 참 거짓은 좀 이따 따질 거야. 알았지? 자, 그러면 우리가 소수는 홀수이다라는 문장을 만들었다가 기분도 꿀꿀하니까 가정과 결론의 자리를 싹 바꾸어서 홀수이면 소수이다. 이렇게 바꿨다 치자. 참이냐 거짓이냐? 참이냐 거짓이냐? 왜? 참이냐 거짓이냐? 왜? 홀수이면 소수이다. 홀수 1, 3, 5, 7, 9. 문장의 특성이 결이 바꿔진 거죠. 그쵸? 참이냐 거짓이냐? 거짓. 왜? 1은 소수야? 아니죠. 9는 소수야? 아니죠. 그쵸? 전혀 다른 문장이야.
그런데 어떤 명제라고 하는 녀석을 가정과 결론을 바꾸어서 새로운 명제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 그래서 이와 같이 가정과 결론의 위치가 정반대로 바뀌어진 문장을 우리는 앞으로 역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역 뒤집는다. 그 다음 이게 조금 짜증나는 건데 P를 부정해서 뒤로 옮겨주고요. Q를 부정해서 옮겨줄 거예요. 자, 각각의 조건들을 부정할 거야. 각각의 조건들을 부정할 거야. 그리고 각각의 조건들을 부정한 녀석의 위치를 정반대로 바꾸어서 not Q이면 not P이다라는 문장을 만들 거야. 자, 그럼 얘는 짝수이면 홀수의 부정은 짝수가 돼버리는 거죠. 그쵸? 소수의 부정은 소수가 아니다. 참이야 거짓이야. 자, 어떤 명제가 주어져 있을 때 이 명제의 가정과 결론을 바꾸어서 만들어 놓은 명제를 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명제의 가정을 부정하고 결론을 부정해서 그 자리를 바꾸어 만들어 놓은 명제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면 대우 명제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명제가 만들어졌죠. 그쵸? 그럼 얘가 가정이 돼버리고 얘가 결론이 돼버리죠. 그쵸? 그럼 마찬가지로 이 명제를 가지고도 가정과 결론의 위치를 바꾸어서 새로운 명제를 만들 수 있죠. 이와 같이 가정과 결론의 자리를 바꾸어서 만드는 명제 사이의 관계를 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얘하고 얘를 보시게 되면 각각을 부정한 다음에 자리를 바꿔놓은 요 두 명제 사이에서의 관계도 우리가 대우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대우라고 하는 녀석이 중요한 부분인데, 이 대우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맞구나. 얘가 참이면 얘가 참이야. 얘가 거짓이면 얘도 거짓이야. 그래서 대우 명제 사이의 관계는 진리값이 같다 라는 표현으로 이 대우 명제를 써먹게 돼버려. 그래서 이 대우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개념 2번에서 별표를 하나 쳐줄까? 50쪽에 개념 2번 보시게 되면 명제가 주어져 있고 그 대우 명제가 만들어지면 명제가 참일 때 그 대우도 참이고, 명제가 거짓이면 그 대우도 거짓이 돼버려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명제 사이의 관계에서 역이라고 하는 녀석과 대우 관계에 있는 두 명제 사이의 관계를 기억하자. 단 역관계에 있는 명제는 얘가 참이라고 해서 이 녀석이 참이다 거짓이다 라고 할 수 없어요. 얘가 참일 때 얘는 반드시 참이야. 그런데 얘가 참이라고 얘기를 해서 그 역의 명제는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어. 그런데 얘가 거짓이야. 그럼 얘도 반드시 거짓이야. 그런데 얘네 둘이 거짓이라고 얘기를 해서 이 두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는 판단할 수 없어. 참이면 참, 거짓이면 거짓. 그래서 대우 관계에 있는 명제들 사이에서 참, 거짓이 동일하다라고 기억해 주시고, 만약에 주어진 명제를 가지고 역을 만들면 우리는 새롭게 참, 거짓을 판단해야 된다라고 기억해 줍시다. 알겠죠? 자, 다음 두 번째.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은 문제를 묻는 형식이 고정되어 있어요. 첫 번째,
이기 위한 명제하고 헷갈릴 수 있기는 한데 일단 이렇게 쓸게. 위한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을 따지는 부분의 문제는 이렇게 얘기를 합시다. 소, 주, 대, 필. 자, 이 자리에 들어오는 용어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충분 조건. 두 번째, 필요 조건. 세 번째, 필요 충분 조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들어올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충분 조건, 필요 조건에서는 이 소충, 대필이라고 하는 네 글자를 외우실 건데요. 뭐가 충분 조건이다. 얘가 필요 조건이다. 얘가 필요 충분 조건이다. 얘가 작으면 충분 조건, 얘가 크면 필요 조건. 자, 그러면 작다, 크다, 주어가 작다, 가, 있는 이 가가 붙어있는 녀석이 작은지 큰지를 따질 거거든. 뭐하고 비교해서? 뒤에 있는 얘하고 비교해서. 그래서 얘를 요렇게 P라고 쓰고 얘를 요렇게 Q라고 쓸게. 그러면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라고 얘기를 하려면 P가 작으면 충분 조건이다. 뭐에 비해서? Q에 비해서. 그래서 P가 Q에 포함되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P가 Q보다 크면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즉, 이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하는 녀석은 뭐냐면 두 조건 사이의 포함 관계를 따진다고 생각하시면 돼. 참, 거짓을 논하는 부분하고는 조금 달라. 참, 거짓을 논하는 부분하고는 조금 달라. 얘는. 자, 그래서 P라고 하는 녀석을 진리집합을 구하고 Q라고 하는 녀석의 진리집합을 구했을 때 P가 Q에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면 P가 Q에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면 우리는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P이면 Q이다는 참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다음, Q가 P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문장의 형식은 P가 Q이기 위한입니다. P가 Q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 이때 Q이면 P가 참이에요. 이 녀석의 참거짓은 PQ 순서로 놓을게. 자, 이 부분을 어떻게 적용시키는지 연습합시다. 자, 넘어갈게요. 대표형 2번. 두 조건 PQ가 다음과 같을 때 P는 Q이기 위한, P는 동그라미 써주세요. 우리가 만들고 싶은 건 뭐냐면 P는 충분 조건이다. P는 필요 조건이다. P는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는 걸 따지고 싶은 거야.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정사각형, 두 번째 마름모. 먼저 필요 충분 조건을 따질 때 P는 충분 조건인지 필요 조건인지를 따지는 거야. 그치? 첫 번째 방법은 뭐냐? 정사각형이면 마름모인가요? 정사각형이면 마름모니? 맞죠? 그쵸? 헷갈려? 자, 왜냐면 우리가 정사각형이라고 하는 녀석을 만들 때 어떻게 했냐면 직사각형과 마름모의 성질을 모두 만족시키는 녀석을 정사각형이라고 한다 그랬어. 그러면 정사각형이면 마름모야. 마름모는 정사각형이니? 아니죠. 그쵸? 마름모는 정사각형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 요 순서 볼게요. 충분 조건이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화살표를 가는 게 참이 되고, 필요 조건이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화살표가 참이면 되는 거야. 그런데 얘는 왼쪽에서 오른쪽이 참이고 오른쪽에서 왼쪽은 거짓이지. 그래서 P는 충분 조건. 오케이? 자, 다시 두 번째. 정사각형이라고 하는 집합을 만들면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직사각형의 집합과 마름모의 집합을 만들었을 때 정사각형은 직사각형과 마름모의 교집합에 해당하는 원소들이거든. 그 얘기는 정사각형의 집합이 마름모 집합 안에 포함되어 있어. 그럼 P가 Q에 포함되어 있다. 충분 조건. 이 두 가지 방식으로 따질 거란 얘기예요. 자, 다시 두 번째. P는 x 곱하기 y가 0이에요. x 곱하기 y가 0이다라는 조건을 우리가 풀었으면 어떻게 될까? x는 0 또는 y는 0.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0이에요. 실수를 제곱하고 실수를 제곱해서 더했을 때 0이 되려면 x와 y의 값은 뭐가 되어야 돼요? 둘 다 0. 따라서 x는 0 그리고 y는 0. 야, x가 0 또는 y가 0이라는 건 x가 0 그리고 y는 0이 아니다와 x가 0이 아니다 그리고 y가 0이다와 x가 0 그리고 y가 0이라고 하는 녀석 요 세 가지를 모두 다 포함하고 있지. 그쵸? 포함하고 있지. 그런데 얘는 x가 0 그리고 y가 0 요거 하나만 있는 거지. 그치? 맞아요? 그럼 다시 묻자. x, y가 0이면 x가 0 또는 y가 0인데 이 경우는 얘가 성립하지 않죠. 이 경우는 얘가 성립하지 않죠. 이 경우는 얘가 성립하죠. 그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화살표는 세 가지 중에서 요 경우에 대해서만 성립하기 때문에 거짓이야. 그런데 x가 0이고 y가 0이면 x 곱하기 y는 0이죠. 맞아요? 그럼 PQ라고 하는 녀석의 필요 충분 조건을 따질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화살표를 그릴 수 있으면 충분 조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화살표를 그릴 수 있으면 필요 조건. 따라서 이 경우는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돼버려. 자, 얘를 만족시키는 X, Y의 순서쌍은 요런 애들이야.
얘를 만족시키는 XY의 순서쌍은 요런 애들이야. 이 순서쌍들을 가지고 우리가 집합을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얘가 집합 P고 얘가 집합 Q라고 한다면 P라고 하는 집합 안에 Q라고 하는 집합이 포함되어 있는 거지. 그치? 그럼 P는 Q이기 위한 대필, 크니까 필요 조건. 있는 이 가가 붙어 있는 조건이 충분 조건인지 필요 조건인지를 따진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다음 세 번째. 자, 요거 두 개 지울게요. 자, 세 번째. 절대값 x가 x보다 크다. x가 0보다 작다. 어떤 의미의 실수에다가 절대값을 씌웠어. 그럼 우리가 절대값을 씌웠을 때 그 결과값이라고 하는 녀석은 크게 세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달라져. 양수냐, 0이냐, 음수냐. 그러면 저 P라는 조건이 나타내는 X가 어떤 수들인지를 찾기 위해 먼저 양수 예를 한번 들어볼게. X가 2면 2의 절대값이 2보다 크냐? 성립 안 하죠? 그쵸? 양수인 경우에는 절대값과 그 실수 X가 똑같으니까. 다음 두 번째, X가 0이면 0의 절대값은 0보다 크냐? 아니죠? 그럼 X가 음수이면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성립하죠? 그러면 이 P라고 하는 녀석에서 어떤 실수 X의 절대값이 그 실수보다 큰 조건을 만족시키는 X의 값은 음수여야 돼. 그래서 주어진 조건 P를 만족시키는 X의 집합을 만들면 그 집합 안에는 음수들로만 가득 차 있어. 자, 음수이면 음수이다. 참이죠. 음수이면 음수이다. 참이죠. 화살표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낼 수 있으면 충분 조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낼 수 있으면 필요 조건. 그럼 이 녀석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모두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때 조건 P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다시 우리가 조건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P가 Q에 포함된다는 얘기야. 우리가 필요 조건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P가 Q를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야. P가 Q에 포함되고 Q가 P에 포함되는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면 우리 집합에서 이 두 조건을 만족시키면 P, Q는 서로 어떻다 그랬죠? P와 Q는 서로 같다. 기억나요? P와 Q 서로 다른 두 집합이 하나는 다른 놈의 부분 집합이고 나머지가 또 다른 놈의 부분 집합이 되면 이 경우는 두 집합은 서로 같다. 그래서 이 필요 충분이라고 하는 녀석은 뭐냐면 두 조건이 서로 상등임을 밝히는 내용이 돼버려. 마찬가지로 얘도 음수다, 음수다. 둘이 똑같은 거지, 그치? 이해돼? 좋아. 유제. 잠깐만. 시간이 없으니까 54쪽 넘어가서 대표 유형 조금만 더 설명을 한번 할게. 일단 하는
부분을 따지는 부분에서는 여러분들한테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설명을 드렸어요. 각각의 조건들을 잘 분석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화살표가 갈 수 있는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화살표가 갈 수 있는지, P면 Q이다가 참인지, Q이면 P이다가 참인지를 따지거나, 아니면 두 집합의 포함관계라고 하는 녀석을 가지고 접근하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이 소충대필이라고 하는 녀석이 정말 잘 쓰이는 유형들이 뭐냐면 대표 유형 3번에 있는 문제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대표 유형 3번이라고 하는 녀석 위에다가 소충대필이라고 네 글자 금지막히 한번 써주자. 자, 이 소충대필이라고 하는 녀석을 어떻게 쓰느냐? 먼저 첫 번째 문제 보자. P가 충분 조건이죠. 그럼 P는 작아야 돼. 뭐보다? Q보다.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P가 충분 조건이라는 얘기는 P가 충분 조건이라는 얘기는 P가 작다는 얘기야. 그래서 첫 번째에서는 뭐냐면 P가 Q보다 작구나. P가 Q에 포함되는구나. 그럼 Q라고 하는 녀석은 뭐였는데? 마이너스 A보다 크거나 같고 A보다 작거나 같은 게 Q가 돼버린다. 그럼 P가 Q에 포함되려면 A는 2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네. 어차피 얘는 마이너스 2까지밖에 못 오니까. 이해돼요? 두 번째 거로 P가 필요 조건 대필 P가 크다. 뭐보다? Q보다. 그래서 두 번째 같은 경우에서는 P가 Q를 포함한다. 그래서 우리가 Q라고 하는 녀석은 이번에는 P 안에 포함되게 그려줘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A에서 A까지 이렇게 잡을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A라는 녀석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아이고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아니지 아이씨 어떻게 된 거야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A는 1보다 작거나 같다. 요것만 찾아내면 될 거야. 그 다음에 얘는 0보다 커야 되죠. 둘이 서로 뒤바뀌면 안 되니까 A가 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두 번째는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요거까지 맞춰서 잡아줘야 되겠지. 소충 대표는 이렇게 이용할 거야. 자, 대표 유형 4번까지만 얘기하도록 하자. 4번까지만 얘기하도록 하자. 자,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두 조건 PQ의 진리 집합을 각각 PQ라고 하자.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밑줄 쳐주세요. 항상 우리가 어떤 문장에 대해서 무엇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주어가 무엇이다야. 주어가 충분 조건이고 주어가 필요 조건이고 주어가 필요 충분 조건이다. P가 충분 조건이다. P는 작다. 소충 대필. 뭐보다 작느냐? P가 Q에 포함되는 관계. 요거 잡아내 줄 수 있으면 돼.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P 규집합 Q는 Q. 거짓. P 합집합 Q는 전체 집합. 거짓. 자, P의 여집합의 교집합 Q의 여집합으로 되어 있는데 얘는 P 합집합 Q의 여집합. 그럼 P 합집합 Q라고 하는 녀석이 Q니까 얘는 Q의 여집합. 거짓. 4번 Q 차집합 P죠. Q에서 P를 뺀대. 거짓. 5번 이거 살짝 지워서 여기다 살짝 얘기하자. 자, Q의 여집합 빼기 P의 여집합.
항상 차집합이라고 하는 녀석이 복잡하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교집합의 여집합 잊어먹지 마시고요. 얘는 Q의 여집합의 교집합 P가 돼버리니까 둘이 순서 싹 바꿔주시게 되면 P 교집합 Q의 여집합. 그럼 얘는 P 차집합 Q 공집합. 이렇게까지 잡아주시면 돼. 자, 여기까지 내용 보시면 집합하고 집합에서 우리가 포함하게 따지고 이것저것 연산하던 거하고 명제하고 연관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쵸? 같이 여기까지는 집합과 묶여서 내용 정리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알았지?